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서울광장에 오시니까 하늘이 놀래서 비를 거둔 것 같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2007년 1월 17일부터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를 제일 먼저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2010년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등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신문을 읽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문 기사를 분석한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뒤 저희 방송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들어와서 온갖 욕설을 싸지르고 나가는 일들이 반복이 되더니 급기야 2011년 1월 15일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는 BC 인사이드 안에 있는 게시판에서 제 어린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 아이를 강간하고 싶지 않냐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 속에는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전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조낸 대주고 나 같으면 줘도 안 먹겠지만 이라는 댓글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2011년 1월 15일 수십 명의 네티즌들이 저의 딸의 사진 밑에 달았던 그 악플들을 한 장 한 장 피눈물을 흘리며 모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십 명을 고소했지만 당시에 처벌을 받은 건 단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0일 저의 딸의 10살 때 사진을 걸어놓고 네 딸 내가 납치한다, 망부딸 토막살해 라는 게시물을 수십 건을 올리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망치부인이 고소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그 옆에서 부추기는 자들이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 사진을 한 장 한 장 피눈물을 흘리며 스샷을 떠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딸에 대한 모욕의 글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놈들이 사고를 치니 정부에서도 못 찾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그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이 소위 목도리를 둘둘 말고 나와서 정말로 두렵고 겁이 났다는, 그렇게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불려졌던 그 여직원이 사용했던 닉네임이라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2월 16일 저는 제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6일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망치부인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이라고 수십 개의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것이 네이버에 1위를 차지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구속이 돼서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를 텔레비전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저녁 8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인권 변호사로서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과 한 마디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구치소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면회를 온 우리 딸이 혼자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4월 20일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네 딸 내가 납치한다, 망부딸 토막살해 라고 썼던 놈들과 그들이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던 10여 명을 고소했던 저희들의 고소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라는 통지서를 저의 어린 딸이 직접 받아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구치소에 있었고 남편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딸은 자기 손으로 그 내용을 펼쳐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햇볕이 따뜻이 자신의 어깨를 어루만져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면회 와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2월 8일 망치 부인 허위사실 무죄라고 풀어주더군요. 저의 어린 딸 10살짜리 아이의 사진을 놓고 강간하고 싶다, 토막살해하고 싶다, 납치하겠다 라고 글을 쓴 놈들을 어떻게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라고 그토록 떠들어댔던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 오마이뉴스를 본 다음 날입니다. 국회 앞에서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범죄를 밝혀주고 실체 없는 NLL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7월 5일 망치부인 허위사실 구속이라는 작년도 뉴스가 망치부인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올라오도록 조작을 해놓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좌익 교수 국정원 여직원 아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아닌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처벌하려면 처벌해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내 어린 딸 사진을 걸어놓고 그런 소리 한 놈들을 잡아내놓지 않을 거면 날 차라리 찢어 죽여라.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세상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엄마의 원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어린 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을 때는 자기들도 각오를 했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저한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국정원에 들이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학교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담임선생님이 마지막에 어떤 학생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종례를 끝내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개 가정주부가 국정원과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끝까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 방송을 하러 오는 도중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시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국정원에서 NLL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날조 조작 배포할 때 6월 25일 새누리당이 국가기록물인 대통령의 발언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뿌릴 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계엄령이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계엄령이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김근태 의원은 그들의 폭압 속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그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얼마 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그와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2011년 1월 15일 저들이 제 딸의 사진을 걸어놓았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들의 폭력에 침묵하신다면 제 딸 다음의 희생자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뭐 주변에 권력자들도 없습니다. 제 남편이 시의원인데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 딸에게